쿠팡에서 판매 중인데 돈이 별로 안 된다던가 이제 막 진입하시는 분들, 오늘 얘기는요 끝까지 꼭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쿠팡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대체가 월 몇백만 원이 아닌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키워드 소싱이나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요, 바로 방향성의 문제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린 대로 하시면 점핑을 해서 보다 더 큰 수익들을 내실 가능성이라는 게 이때부터 확실하게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을 찍어볼 수 있도록 제게 다시 한번 현실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꺼내주신 우리 구기 찬호 대표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작년부터 여러 대표님들과 이유시장의 투어를 다니고 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 주시는 대표님들과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중에 당연히 쿠팡을 메인 판매 채널로 하시는 대표님들이 비중이 훨씬 더 많았겠죠. 유튜브를 보고 저를 알게 되셨으니까요. 유튜브에는 쿠팡 판매가 트렌드처럼 번지고 있죠. 쿠팡 판매를 가르치는 강사들이 판을 치기 때문인 거죠.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는요, 온라인 판매에 아직 진입 전이신 분들부터 해서 이제 뭐 한 1년 차 또는 뭐 3년 차 정도 경력에 장사가 얼마 안 되신 이제 시작이신 대표님들부터 해서 5년 차, 6, 7년 차 이제 조금은 하실 줄 아는 또는 숫자로 말씀을 드리자면 연매출 10억, 30억, 많게는 한 80억대의 대표님까지 강의 비용 역시는 적게는 한 300만 원, 많게는 6천만 원까지 강의비를 지출을 하셨었던 대표님들, 정말 여러 대표님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직접 대표님들의 물량이 나가는 걸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대표님들의 각 유형마다의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도 제 채널에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제가 강조했었던 부분에 한 상품만을 집중해서 팔기, 현실적인 증명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꼭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상품만 집중해서 파시는 대표님들 중 한 분이시죠. 우리 KM 종인 대표님이 제 투어 컨설팅에 참여를 해 주신 것만 해도 제가 다 감사를 드리네요. 마침 중국에 있는데 우리 대표님의 물건이 분명 몇만 장이 불과 한두 달 전에 분명히 나갔다고 들었는데 얼핏만 봐도 또 한 6천 장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팔아야 큰 돈이 되겠죠. 쿠팡에서요. 상점의 구색을 잡지 않아도 되는 쿠팡 판매. 로켓크로스.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도 제가 저한테 맞는 온라인 판매 방식은 저도 쿠팡에서만 십몇 년 전부터 오랫동안 판매를 해본 사람으로서는 무조건 쿠팡이라는 채널은 나의 주력 판매 채널이 아닌 서브 판매 채널로 활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쿠팡이 너무 많은 수요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께 진입이 쉽고 역마진이 나던지 말던지 마진이 적던 말던 그래도 바로 눈앞에 매출 숫자는 찍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쿠팡 판매를 선호들 하시죠. 부업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버시는 분들은 현재 이 영상 안 보셔도 괜찮아요.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단순히 대출까지 받고 에너지를 다 갈아 넣는 이 사업이란 걸 단순히 월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걸 계속해서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리스크는 항상 어떠한 방식이든 존재하고요. 리스크가 있는 방향이 큰 돈도 가져다 준다는 건 공식처럼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가 없으면 안정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익도 하위에서 굉장히 안정적일 겁니다. 쿠팡에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 대표님들의 첫 번째 유형의 공통점이에요. 첫 번째 유형은요, 제가 지겹게 계속 말씀드리는 데이터 분석에 능한 키워드 베이스의 소싱을 하시는 유형.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데이터 분석 능력이 뛰어나서 키워드를 아주 잘 뽑아내고 쿠팡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잘 찾고가 아니라 PC 앞에서 24시간 또는 48시간을 엑셀 숫자만 보고 그래프들만 켜놔도 집중을 계속 잘 하시고, 그게 별로 안 힘드신 분들, 10분 중에 1분 정도, 뭐 2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PC방에서 몇 날 며칠 밤을 계속 새도 괜찮으신 분들, 오히려 뭐 디자인 감각이라든지 이런 센스 같은 게 뛰어나지도 않은데 데이터 분석으로만 내 주관적인 성향이 상품에 전혀 반영이 안 되시는 이러한 유형들,
제가 지난 영상에 성향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사업의 방향성을 영상으로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현실적으로 실체들이 있는 심화된 부분의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상품을 단순 사입을 하고 상세 페이지에 있는 중국어를 한국어로만 변형하시면서 똑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분명 똑같은 유형인데 어떤 분들은 애매하게 월 3천만 원, 4천만 원 매출 찍으면서 재고 비용까지 다 계산했을 때, 한 300, 400 남으면 많이 남는 거죠. 잠깐 반짝 몇 개월 말고요. 지속해서 말이죠. 계속들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요, 똑같이 단순 사입을 하고 하는데도 1억, 10억, 20억, 30억 이상 계속 올라가면서 직원들까지 쓰면서 승승장구 하시는 이런 분들, 이렇게 분명하게 갈립니다. 이 유형의 잘 파시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제가 실질적으로도 지금 다 연락들을 하면서 비즈니스 얘기를 나누는 대표님들이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무조건 상품의 SKU 수가 많아야 합니다. 칼날을 펼쳤을 때가 아니라요, 상품 가지수를 말해요. 적당하게 뭐 몇십 가지가 아니라요, 단순 사입을 하는 것이니 시즌별로 몇 가지 상품을 초이스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인 주기적으로 SKU를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돼요. 상품 SKU를요. 얼마나요? 많이요. 그러면서 속도가 나는 상품은 밀어주고 판매 속도가 느린 상품들은 천천히 팔면서 리오더 계속해서 맞춰주고, 안 팔리는 상품들은요, 빨리 재고 쳐내고, 그쵸? 그래서 오레이즈나 토스마켓이나 제이슨딜 같은 폐쇄물 쪽으로 내가 재고를 쳐낼 플랫폼 하나 정도는 운영을 하시는 게 좋죠. 쿠팡이랑 결이 그나마 좀 잘 맞는 게 폐쇄물 쪽이 맞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사업자에서 판매하는 상품 SKU가 적어도 중구난방의 카테고리로 200가지, 300가지가 넘어가야 그래도 돈이 됩니다. 많게는 500가지, 600가지 이상인 거고요. 그래야 그나마 불시에 어떠한 상품의 이슈가 있어도 안정적이고 몇십억대로 가는 길이에요. 로켓그로스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변형 없이 단순 사입으로 길게 오래가는 상품들은 평균 순이익 자체가 10%가 안 돼요. 마진을 많이 잡으면 다른 셀러한테 상품을 뺏겨서 오래 못 가고 뭐 10%, 20% 마진이다 하는데, 막상 10개가 나가면 20개를 더 입고를 시켜야 되고, 100개가 팔린다면 100개가 팔려 나가는 속도라면 200개, 300개를 더 뒤에 입고를 해 두어야 하는 시스템이라 재고 비용들을 계산을 안 하고 10%, 20%의 마진이 남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지속적인 상품들을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에 최소 1억은 팔아야 몇백 남아요. 적어도 연매출 10억 이상은 되어야 모이는 돈 크게 없이, 요즘에 생활비들 많이 들잖아요. 모이는 돈 크게 없이 가까스로 생활 유지 정도 하거나 조금 벌고 하는 거죠. 단순 사입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도 길게 큰 마진을 내서 팔 수가 없다. 소비자만 위하는 쿠팡에서 가만두지를 않겠죠. 판매자를 경쟁을 시켜서 어떻게든 딴지를 걸어서라도 판매 가격을 낮추게 하는 게 쿠팡이 제일 잘하는 비즈니스적인 핵심 부분이니까요. 그러니 잘 팔리는 상품들 키워드 공개를 셀러들한테 자꾸 하는 거겠죠.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런 유형의 대표님들께 SKU 수를 늘려야 된다, SKU를 늘려야 한다 하면 뭐 한 50가지, 60가지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누가 그 구간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버티면서 200가지나 300가지로 가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칼날을 다 펼쳤을 때는요, 물론 뭐 700가지, 800가지, 1000가지도 넘겠죠. 이게 아니라면 단순 사입 키워드 소싱으로 비전 있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큰 돈 벌지 못합니다. 벌어도 일시적일 거고요. 내가 배운 강사는 그냥 상품 10가지, 20가지만으로도, 단순 사입만으로도 엄청나게 벌던데 잠깐일 거예요. 얻어 걸린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강의비로 버는 거고요. 강의비로 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사업에 강의 수익이라는 게 있으니까 상품 판매는 역마진이 나던 어떠하던 광고나 가구매를 때려 넣거나 할인폭 조정해서 매출의 숫자만, 보여지는 매출의 숫자만 키우고 하는 건 이제는 일반적인 거죠. 그쵸?
그래야 인증하면서 강의를 팔아야죠. 모든 셀러들이 내 상품에 가구매 리뷰를 달잖아요. 가구매 리뷰 달아두듯이 강의판도 욕할 것도 없고 똑같은 겁니다. 상품 스큐를 늘려가면서 아무 상품이 아닌, 아무 상품을 막 파는 게 아니라요, 나의 기준에 맞춘, 예를 들면요, 원가가 뭐 몇 위안짜리 언더는 얼마에 판매를 하겠다. 그리고 또 몇 위안짜리는 또 얼마에 판매를 하겠다.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가져와야겠죠. 잘 팔리는 키워드나 상품을 계속해서 찾으면서 계속 소싱, 그리고 또 소싱, 또 소싱.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하지만 몇십 가지의 상품만으로 리스크는 분명하게 있지만 전업인데도 불구하고 돈도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게 버는 거는 같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사업자를 운영하는 게 바로 그게 더 리스크는 있다고 생각해요. 데이터 분석이나 키워드 소싱이 나랑은 성향이 잘 맞는 것 같다. 무조건 상품 스큐 늘려가기. 상품 스큐를 100가지 이상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도매국 채널이나 타 셀러들에게 도매 영업을 하면서 확장하시면 좋겠고요. 도매국의 경우도 단순 사입을 해서 상세 페이지도 중국 이미지만 번역 정도만 해서 상품군도 중구난방으로 올릴 거라면 몇십 가지 올려도 돈도 하나도 안 됩니다.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100가지 이상은 들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200가지, 300가지로 늘리면 돈이 되나요? 네, 됩니다. 안 팔리는 상품은 끝까지 안 팔리겠지만 달려나가는 상품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고요. 판매자 등급의 영향을 처음에는 좀 받아서 많이 판매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200가지, 300가지 이상 등록해 나가면서 등급을 올려나가고 하면 그래도 인생의 변화를 줄 큰 돈은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 회사만의 소싱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 누구에게도 소싱을 맡길 수가 있을 테고요. 추후 브랜딩을 하거나 여러 박람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상품들을 출시하겠죠. 그렇다면 이 많은 스큐까지 가기에 자금 순환이 어렵거나 또는 인건을 쓰기도 애매하고 또는 성향이라는 이 부분이 바로 가장 중요하겠죠. 나의 성향과는 스큐수 늘려나가면서 판매하는 게 잘 맞지 않는다. 대부분 그럴 겁니다. 저희 이유시장 투어에 참여했었던 대표님들이 이제 한 40분 정도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이 40분만 봐도 처음에 말씀드린 성향으로 운영을 하면서 30억, 50억을 넘어가시는 지금 분들이 한 3분 있다면 나머지 10억 이상씩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 이 중에 30억 이상도 물론 있고요. 이 대표님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혀 판매를 못하다가 이 방향으로만 바꿔서 월 3천 이상, 4천, 5천 이상 올리는 대표님들, 쿠팡에서만이에요. 다른 플랫폼에서 이 정도 파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아요. 콘텐츠로 마케팅 채널 만들고 또는 와디즈나 카페 또는 SNS 공부 쪽을 활용하시고 스마트 스토어, 뭐 자사몰 등등 순수익이 잘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고요. 쿠팡에서 순이익 잘 나오시는 분들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매출이 아니라요. 그것도 꾸준하게, 그쵸? 이분들의 쿠팡 판매의 핵심적인 공통점은요, 처음 방법과는 완전하게 정반대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한 상품만 두들겨 패기. 두세 상품까지는요, 구색으로 맞추나 안 맞추나 맞춰도 되나, 내가 집중할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상품 가지수가 보통 3가지 이상은 넘지 않습니다. 하나 올리고 잘 팔리면 그때 하나 더, 잘 팔린다면 그때 하나 더, 3개 이상도 안 가도 돼요. 한 상품만을 제대로 메이킹하고 한 상품만을 제대로 후작업을 하든 로고를 넣고, 상세 페이지는요, 중국 이미지를 막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적어도 촬영까지도 제대로 해서 상세 페이지도 딱 힘을 줘서 제대로 만들고 한 상품에 집중하는 거죠. 사진 작업은 내가 직접 하는 게 제일이겠죠. 하지만 제대로 힘을 줘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는 이미지 정도는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크몽이라든지 뭐 사진 작가들이 몰려있는 어떠한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상품만 보내주면 내 만족도에서는 떨어질지는 몰라도 몇백만 원 드리는 거 아니니까 투자하셔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작가분들이 외국인 모델이나 한국인 모델까지 섭외 다 해주시고요. 또는 모델이 필요 없는 경우의 상품에는요, 뭐 좀 제대로 각 잡고 이미지를 만들자는 거죠. 이미지가 넘어오면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이 부분은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난 상세 페이지 만들 줄도 몰라 한다면 이것도 보통 너무 찍어내기 식의 업체들 말고는 한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 40만 원 정도대의 업체를 찾으셔서 이미지를 보내주고 어느 정도의 뭐 소구점들을 알려주시면서 조금만 더 상세 페이지에 힘을 실어 주신다면 너무나 좋겠죠. 한 상품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돈만 쓰면 이미지 상세 페이지 작업 다 끝납니다. 돈만 쓰면 돼요. 한 상품 제대로 팔 거니까. 리스크가 있어도 덤벼드는 거죠. 어설프게 10가지, 20가지 상품 조금씩 사입해도 돈 100만 원은 그냥 깨지고 광고비로 다 나가고 팔려도 오래 못 파는데요. 이렇게 한 상품만을 메이킹을 해서 판매를 하면요. 메이킹을 한다는 게 거창한 거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쿠팡에서 이미 잘 팔리는 또는 잘 팔려 나가기 시작하는 상품군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매칭을 못 시키도록 어딘가에 나의 로고를 넣고 어딘가에라도 나의 로고를 넣던 나의 심볼을 넣고 패키지라도 변경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제대로 찍고 페이지 신경 써서 만들고 리뷰도 달 거면 제대로 달고 고 하자는 겁니다. 이래야 큰돈 됩니다. 가구매 리뷰 작업을 뭐 예를 들면 한다고 해도 찔끔찔끔 이 상품 저 상품에 뭐 3개씩 10개씩이 아니라 한 상품에 제대로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300개면 300개를 해두고 반응이 올라가면서 한 상품에 계속해서 관리라는 걸 해줘야 되겠죠. 그럼 상품은 어떻게 고르느냐? 이 쿠팡의 영역은요, 내가 관심이 있는 거, 관심이 없다면 최근에 구입을 했었던 상품군들, 그 중에 내 폰에 노출이 먼저 되고 리뷰가 많이 달려있는 거, 그쵸? 리뷰에 들어가 봐서 최근 리뷰 많이 달려있는 거, 그 상품이 나도 마음에 든다면 그냥 고 해보는 거예요. 쿠팡이 싸다고만 팔리나요? 전혀, 절대 아니죠. 판매가를 좀 올려두고 광고 때려 넣고 광고 잘 안 돌아가면요, 메타 광고도 좀 같이 켜주고 카페 홍보도 좀 해서 쿠팡으로도 유입도 시키고, 그럼 안 돌아가던 광고도 일시적으로라도 잘 돌아가죠. 그쵸? 이 모든 게 한 상품, 거기에 나의 상품이라서 가능한 거죠. 이렇게까지 하다가 안 되면요, 재고를 털 수 있는 채널이 또 많습니다. 폐쇄물들 다 활용하면 되고요, 욕심 버리고 판매가 낮추고 하면 올리면 되고요, 당근마켓에 올리고 광고도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 신상품 준비. 리스크는 물론 있죠. 그런데 성향도 안 맞는데 여러 수십 가지 상품을 파는 것보다 리스크가 분명하게 없을 겁니다. 이커머스 상에서 브랜딩을 해서 내 브랜드를 올리거나 도매 쪽으로 유통을 하는 루트는 정말 너무 다양합니다. 정말 너무 다양합니다. 그 중에 쿠팡에서 먼저 내 한 상품을 빌드업 한다? 쿠팡이랑 결이 맞는 게 이제 폐쇄물 쪽이랑 쿠팡이랑 결이 좀 맞거든요. 폐쇄물 쪽 그 중에서 딱 한 곳만, 뭐 오레이지면 오레이지, 토스마켓이면 토스마켓, 뭐 제이슨딜이면 제이슨딜, 딱 한 곳만 확장해서 동일한 플레이를 해주고 판매가 좀 안정될 때 결에 맞는 또 하나의 상품을 나의 브랜딩으로 해서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요, 상품에 따라 공부하는 셀러들에게 공급을 한번 해볼지, 또는 뭐 라이브 채널에 공급을 해볼지, 아니면 뭐 코스트코나 이마트에 찔러볼지, 개인 브랜드라도 충분히 다 받습니다. 회사 소개서라든지 뭐 제품 설명서로 제안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다른 타 플랫폼에서 잘 파는 업체들에게, 내가 진행하고 있는 상품군을 잘 파는 타 업체들에게 영업을 해서 공급을 할지, 또는 중국으로 내보내 볼지, 아니면 다시 내 브랜드의 네이밍으로 신상품은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제작을 해서 다시 와디즈에 들어가서 더 고가의 상품을 한번 꺼내보고, 뭐 오늘의 집이나 또는 뭐 의류 잡화 쪽이라면 스큐수 조금만 더 채워서 한 4, 5가지만 더 채워서 한 5가지, 6가지, 7가지 이 정도 스큐로 무신사나 뭐 W 컨셉에 입점을 해보든 자사몰을 같이 운영을 해본다든지 등등, 정말 수도 없이 루트가 많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상품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가 내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겠죠. 상품의 포지셔닝이 명확하기에 타겟이 명확하고, 타겟이 명확하다는 것은 바로 마케팅이란 걸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 모이면요, 매번 말씀드리는 상품당의 손익분기를 낮출 수가 있으니 그 이후부터 어떠한 신상품도 리스크 없이 MOQ를 제작해서 꺼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현재 저희 투어에 다녀오시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현재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중 제가 자주 소통하는 분들만, 매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100분 정도는 넘는 것 같아요. 이분들 중 적어도 10억, 20억 이상 하시는 분들은 모두 바로 앞에 말씀드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가짓수를 펼쳐서 많이 팔 거라면 소싱에 감성적인 힘을 빼고 나만의 가이드 기준을 딱 잡아서 거기에 부합되는 상품 계속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많이 소싱. 아니면 한 상품만 딱, 역량이 되면 두 상품 딱. 그리고 전자라면 도매국, 바나나 B2B 같은 도매 플랫폼에 입점해서 추후에 파시면 되고요. 후자라면 쿠팡을 밟고 올라서서 타 플랫폼들의 입점들을 하면서 결에 맞는, 내 브랜드의 결에 맞는 상품 수를 늘려나가면서 내셔널 브랜딩 또는 이 업체 저 업체의 공급, 도매 공급. 쿠팡은 상점 브랜딩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 하나하나가 콘텐츠이기 때문에 애매하면 돈 절대로 못 법니다. 많으면 제대로 많게, 적을 거라면 제대로 적게 딱 집중. 낚싯대를 어설프게 던지면 물고기 다 놓치겠죠. 그 한 상품을 찾기가 어렵다. 쿠팡은요, 리뷰 많이 있는 거, 최근 리뷰 들어가서 지금도 많이 팔리는 거, 이 리뷰가 작업 치는 건지 아닌지만 구분해서 쿠팡에서 팔리는 것들을 그 중에 내가 팔아보고 싶은 거에 내 로고 달고, 그쵸? 어느 정도의 모든 상품은 다 잘 팔립니다. 잘 팔리는 상품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 폰에 뜨는 건 다 잘 팔리는 상품들이고요. 어떤 게 잘 팔릴까? 어떤 게 잘 팔리는 상품일까를 고민할 시간에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딱 찍어서 어떻게 팔 건지를 고민하셨으면 하고요. 어떻게 하면 해당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을 건지. 난 사람을 못 모으겠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도대체 몰려 있는지, 이것만 고민하셔도 된다는 거죠. 쿠팡에서 몇 천만 원 이상씩, 월에도 몇 천만 원 이상씩 버는 방식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욕심 때문에, 사람이니까, 아님 처음에 잘 몰라서 자꾸 애매하게 항목들만 계속해서 상품들을 늘려나가는데, 테스트 정도만 하셨다면 그 다음에 하나에 딱 해서 집중하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브랜딩. 다음 영상에서는요, 와디즈나 텀블벅을 활용해서 펀딩 채널에서 한 상품을 빌드업 해나가는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도 긴 내용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레어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